안녕하세요. 양신TV 양홍신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좀 약간 신선하죠. 뒷 배경도 신선하고 막 새소리도 들리고 여기는 제가 잠깐 쉬러 온 곳이긴 한데, 일단 최근 댓글 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저도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이야기하게 된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고양이가 전염을 일으킨다 라는 기사를 쓰신 거기에 맞춰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정말 어떤 질병이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 옮기는 흉악범일까, 흉악한 동물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쉬러 왔는데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뭐냐라고 하면은 ASF라고도 하죠.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스와인 피버라고 해서 질환에 대한 설명은 이 명칭에 어느 정도 설명은 되어 있어요. 이 질환 자체는 1921년 케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한 돼지에게 전염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된 증상은 돼지가 감염이 됐을 때 식욕이 떨어진다던가 열이 난다던가 출혈이 된다던가 해서 4, 5일 내에 사망을 하는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발병을 했는데 지금 한국까지 들어왔잖아요. 지금 많은 농가의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긴 한데, 이게 약간 작년부터 좀 낌새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전염병이긴 하지만 이게 점점점 이제 중국 쪽을 통해서 넘어오고 있었고, 작년에도 중국에서 발병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따라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북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방역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던 걸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전파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죠. 왜냐면은 지금 고양이가 지금 전염을 시킨다 라고도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상식사전,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상식사전 보면 거기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돼지 간에 의해서 보통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돼지와 돼지와 접촉이 있을 경우 증상도 돼지의 호흡기 질환, 삼출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촉이 해서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양이가 전염을 일으킨다? 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배제할 수는 있겠죠. 2008년부터 2012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학과 관련돼서 이제 연구 분석을 했겠죠. 그렇게 따르면 일단 돼지와 돼지에서 감염된 전파율의 경우가 한 38%. 두 번째는 이제 잔반사료라고 해서 돼지를 이제 키우면서 돼지한테 이제 잔반사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잔반사료를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경우가 35% 정도, 상당히 꽤 높죠. 유럽 역학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그럼 잔반사료를 줘서 이게 만약에 감염이 된 거냐? 현재 국내 잔반 사료를 주는 퍼센트율은 6%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잔반 사료로 인해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반 사료를 주는 것을 좀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돼지 농가에서는 돼지한테 올바른 사료를 주시고 잔반 사료를 급여를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는데 도움이 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 의해서 지금 전파가 되는 경우인데, 그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고양이가 얘네들 뺏어먹고 이래서 지금 감염이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그 야생동물에 고양이를 넣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돼지가 나오는 분비물 있잖아요. 침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콧물이 나온다던가 분변을 통한다던가 이렇게 통해서 돼지와 돼지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가장 야생동물 생각할 거는 바로 야생 멧돼지입니다. 그래서 야생 멧돼지의 경우는 활동 반경이 엄청 넓어요. 한 2km 이상 된다라고도 보고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 때문에 지금 감염이 돼서 축산 농가에 있는 돼지들에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감염된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저희 외국 나갔다 들어갈 때 유가공품 같은 경우 반입하지 마세요라고 검역당국, 그러니까 인천공항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 양신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절대로 유가공품을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세지 하나가 한국에 있는 고양이를 뭐 잘못하게 할 수 있고, 고양이 오해하게 하잖아요, 짜증나게. 한국에 있는 돼지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건 하나의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이게 생존기, 그러니까 실의 생존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요. 소금에 절인 고기가 180일 정도 되고 건조된 고기, 뭐 육포라던가 이런 것들 경우에는 300일 정도까지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뭐 냉동고기다 이 정도면 한 1000일까지, 1000일이면 거의 뭐 2년이 넘죠.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요, 절대로 어떤 유가공품이든 아니면 외국에 있는 고기류 이런 것들을 한국에 절대로 반입하지 않을 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꼭 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피해를 입으신 축산 농가분들 빠른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여타 축산 농가분들도 이 무서웠고 치사율도 높고, 치사율 100%죠. 치사율 높고 전염성도 빠른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피해를 안 입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